오전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은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하나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외신에서 그 부분을 먼저 다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 진행이 발열 문제, 그다음에 전력 소비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점으로 오늘 소식이 나왔고, 그 아침에 9시 반 이후 기점으로 네.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다, 진행되는 데는 그냥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네. 그렇게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안고 아침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한 5천억 이상 나왔어요. 네. 5천억 이상 나온 상황이고, 지금은 7,800억, 8천억 이상에서는 그렇게 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뭐 현물 매도도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반등이 더디네요. 네. 반등이 더디다 보니까 바라보고 있는 건 7만 원대 중반 같은 경우는 좀 지켜주거나 깨더라도 복원이 그 가격대에서는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이 영향을 받는데, 네. 니오테크닉스는 그래도 20만 원대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예. 최근에 강했던 소켓 쪽, 그다음에 국산화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 계속 봐오던 DI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꺾여요. 네. 이쪽은 아무래도 삼성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오늘 그렇고. 삼성량은 다 엉망입니다. 맞아요. 예, 예. 네, 삼성양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는 비중 조절 우선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네. 이게 좀 피하고 봐야 되니까 그 점 말씀을 드렸고, 전자는 매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는 구간이다 보니 네. 그래도 좀 갖고 가는 대응 부분들, 예. 그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계속 속썩이네요. 네, 속썩이는데 그쵸. 네. 속썩일 때가 기회일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반등하기면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성전자반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음모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예.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들 움직이면서 선물 가지고 끌어내리는 이런 경향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네. 선물 매도가 지금 보면 누적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좀 수적 매도가 들어온 게 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이번 주 한 화요일부터 정도 보게 되면 네. 이때부터 시작돼서 다시 선물 매도가 쭉 하고 들어오네요. 그러면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타겟이 필요합니다. 네. 타겟이 필요하게 되면 그걸 뭘로 삼을까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고생하는 게 삼성전자죠. 네네. 그래서 포지션 보게 되면 쭉 콜 매도, 풋 매수, 선물 매도, 주식 선물 매도,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빌미를 찾을 건 있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 빠지면서 금리 인하 멀었어라고 네.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딱 좋지 않습니까, 매매하기. 그래서 그런 때다가 뉴스까지 버텨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해도 여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지금 IT 쪽은 왜 그렇게 미운털이 많이 박힌 건지 예. 좀 주식을 바라보시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보니까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만 고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삼성전자 7만 원대 중반 가격, 그다음에 빠져있는 종목도 꽤 있잖아요. 뭐 KNJ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전공정 장비 쪽 뭐 유진테크, AP 시스템 1분기 실적 좀 안 나오면서 조정 나온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한번 턴하게 되면은 쭉 들어오는 게 반도체 특성이긴 한데, 미리 준비 안 하면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 그렇게 되면은 아닌가 봐. 또 절로 갔다가 그러면 엉덩이 투자의 진면모를 못 보여주는 게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근데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종목 흐름들 말씀드리게 되면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은 웅 이사님이시라면 지금 삼성전자 산다 판다 산다죠 그러면. 산다. 네, 판다는 아닙니다. 예. 판단은 아니다. 네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 상위 종목들 보면 그러면 SK 하이닉스 네. 지금 자리에서 산다 판다 아 그래도 이것도 산다. 산다. 예, 판다는 아니니까 산다죠. 지금이라도 산다. 예.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나마 회사 하이닉스 네. 거기다가 한미반도체 네. 네 그리고 조정은 나와도 좀 버티긴 버티네요. 네. 이수페타시스 정도. 네네. 예. 이수페타. 이수페타 고점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조정 받고 오늘 리프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다 네. 좋은데 네. 왜 이런 자리에서 리프트가 나와요? 이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보통 보면 네.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가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게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고서 뭐 결제 타이밍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주가에 대해서 고려보다는 요 뭐 산업에 대해서나 종목에 대해서 쓰고 나서 네. 내놓는 타이밍이 어찌 보면 조금은 주가 반응이 있고 나오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요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좋긴 좋은데 타이밍은 좀 고려해봐야 될 자리겠죠, 저런 자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총 상위종에서 뭐 거의 전멸이네요. 예, 전멸이고. 네네. 아니 현대차 며칠 동안 그렇게 오르더니 오늘은 또 조용하네요. 맞아요. 예. 요 며칠 이 그 9% 오를 때가 조금 너무 쏠리면서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얘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승 나오고는 좀 무거워지네요. 당장 뭐 5월 20일 상승 때는 네, 뭐 현대차가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약간은 좀 쉬는 흐름, 네, 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뭐 하면 달리려면 또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네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쭉 끌어놓고 또 며칠 또 팔아버리고. 네네. 이것도. 음. 그리고 더 참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 또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뭐 이제 보험주 봐야 된다면서요. 이제 뭐 또 관련돼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갔다가 그냥 다 내려옵니다. 맞아요. 네. 또 폭도 엄청 커요. 그러면 또 맞아요, 따라갔다 또 맞아요.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심해야 하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우리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수급이 계속 더해졌었고 네, 5월 17일 기점으로 보면 수급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22일 기점부터 좀 바뀌었죠. 예. 고점을 찍고 22일 기점부터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딱 어떤 가격대를 정해놓고 보험주를 편입한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까지 놓고 보험주까지 이렇게 포트에 편입하기에는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막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의 하나의 단면으로 보고 예, 밸류 쪽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시장의 하나의 단면 정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다시 뭐 자리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공중에서 뜬 거 약간 네.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오늘은 또 쉬다 보니까 와 오늘 현대일렉트릭. 야 네. 이거 다시 또 가네요. 맞아요. 예. 대안이 이쪽밖에 없다 보니까 또 기름을 끼얹은 거죠. 네. 네, 전자 얘기가 예, 그게 또 어찌 보면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전력, 예, 그다음에 뭐 열 예,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좀 다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네요. 네.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와 가격 조정 또 이게 크게 다예요. 네. 와. 네. 내가 센 종목의 특징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도 그 밸류업 종목만큼이나 사보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잘 안 주고 그냥 훅 맞아요. 돌아가고. 네, 그렇죠. 네. 센 종목들은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어제도 보니까
재룡전기도 그 밑에서 딱 터치하고 바로 턴하는 거 보니까 네네. 아주 이런 자리 음. 요거밖에 안 줘요. 지금까지도 네네. 보면은 딱 요 자리 요거밖에 안 주고 그 자리만 주고 여기서 요 자리만 주고 우리 단단해 이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참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종목에 적당한 자리에 사야 되는데 네네. 예, 그거 같고 혹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가 오늘 또 급등합니다. 네, 급등해서 딱 이때가 고민스러워요. 이때가 이때가 예. 그렇죠. 이때가 예. 따라가서 사기에는 뭔가 찜찜함이 아직 남아 있고. 예. 밀리면은 사는 걸로. 밀리면 예. 사는 걸로. 예, 원래는 19만 원 이하에서는 이럴 게 크게 없고 이럴 게 없고 이제는 만에 하나 한한령 네.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예. 그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실적 대비해서 역사적 하단이니까 예. 뭐 19만 원 중반 이 정도. 네. 예, 그럴 때는 매수를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저항이긴 해요. 맞아요. 예, 저항이 네. 때가 들어왔다 보니까 혹시나 밑에서 싸게 샀던 분들은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 6월 10일인가요? 그때는 봐야 되겠죠. 네네. 우리 진님이 오십니다. 네, 그죠. 예, 당당하게 이제 민간인으로 네, 그때 혼자 막 축포 쏘는 거 아니에요, 하이브?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네. 서서히 밀릴 때는 매수겠네요. 예, 19만 원 중반 이런 때는 매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간에 뭐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사회 열려서 민희진 선생님 이런 걸로 가고 마무리 지으려고 가지 않을까요? 그때 매수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네. 매수 들어오리라 생각 들다 보니까 네. 하이브는 해보는 걸로 19만 원 중반 때 뭐 이렇게 이하로 그쵸. 밀리거나 하면 해보는 네. 걸로 하죠. 잠시 매매를 쉬는 기간도 있을까요? 오 이사님이나 저나 매매를 쉬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네네네. 예, 살아있는 매매의 팁들. 네, 오 이사님은 언제 매매 쉬십니까? 제가 무슨 뭐 휴일에 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늘 들어가던 구간에서 네. 뭐 진입을 했는데 네. 그게 손실이 반복될 때요. 아, 예, 한 3번 정도 그 정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날은 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종목이 원래 매수를 하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매수하는 구간에서 여러 번 뭐 한 보통 한 3일 정도 이상 이게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냥 이게 시장 자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기보다 이 내 접근 자체가 시장이랑 좀 결이 안 맞구나라고 네. 해서 그러면 네. 좀 쉽니다. 네. 일주일 쉬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일주일을 합니다. 쉬신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네. 매매 횟수를 줄이는 거죠. 줄이고 매매수를 줄이고. 예. 예. 하는 경우. 그래서 요 부분은 매매로 하는 경우에는 네. 그런 거고 예. 좀 들고 가는 경우에는 네. 뭐 그거는 시장의 영향은 크게 없으니까 네. 그건 크게 신경은 안 쓰고 그런데 대부분 매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안 되면은 쉬는 거죠. 안 되면 쉰다. 하루 쉬기도 하고 일주일 쉬기도 하고. 예. 네. 저는 반나절이 다인데요. 네네. 무슨 건강 검진 갔을 때 예, 특별한 일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처음부터 크게 당합니다. 네. 크게 손절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벌려면 내가 하면서 이제 막 도끼가 차오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매매 숨이 가빠지고 또 눈도 핏기가 오르고 이거 뭐 집중하면서 이제 그때는 내 원칙도 약간 무시한 채 막 일단 짧게 들어온 것도 막 조그만 것도 막 먹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면 하다가 또 한번 그거 딱 맞습니다. 한 두어 번 아침에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이 뭐가 막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네. 끊고 그렇죠. 네. 오늘 안 돼. 내려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안 되고 거기서 그래 니네 나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 잘못 봤어 뭐 이렇게 하다가는 거기서 크게 손해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끊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이사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고 손절 크게 했을 때 네. 그때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절 크게 했을 때 약간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좀 이상했던 것도 같이 하세요. 차라리 네네. 예, 어정쩡했던 것도 같이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 좀 비우자 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적어도 반나절은 네. 덮고 반나절. 대기 중 반나절은 네. 덮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부 좀 하고 네. 그리고 좀 에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하지 마세요 공부도요. 맞아요. 만들어 오는데 계속 뭘 보고 찾고 있다 보면 걔도 또 매매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니면 저희한테는 또 좋은 여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시든가. 좀- 산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등산 빡센 거 말고요. 뒷산 같은 경우. 동네 대머리산. 예. 네. 그러면 거기에서 숲에 그 피톤치드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런 기운들을 받으면 좀 음. 시장도 이렇게 잊혀지고 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예. 예,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좋은데 산을 싫어해가지고 거기에 네, 그냥 그 산만 가면 괜히 그 앞에 도토리 묵이 먹고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차라리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 게 일단은 좀 잊어야 됩니다. 네, 연결돼 그렇죠. 계속 연결됐다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일 하지 마셔야 될 게 그거예요. 야, 이 돈이면 내가 뭘 어떻게 이 돈이면 우리 여행 얼마나 갔을 거고 이 돈이면 맞아요, 차를 맞아요. 바꿨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은 네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이 연결고리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아깝다 미쳤네 나 자기 비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안 좋아요. 네네. 예, 그냥 아유 한 대 날렸으면 뭐 두 대 벌지 뭐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마음으로 가셔야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힘 내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밀리면 사는 거랑 네. 골든 크로스 나면 사는 거랑 음.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밀리면 산다. 예,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 그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과 내려오는 네. 것과 요 관계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아. 그래서 5일, 10일 골든 크로스 난 후에 밀리면 그때 사는 건가요? 5일, 10일 골든 크로스 난 뒤에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냐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헛걸리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주변에서 듣다 보면은 제일 많이 그 하는 게 이거를 지금 주식을 수학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네. 수학 대입식으로 딱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공계적인 문과는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데 네네. 약간 주가를 철학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네. 이과 분들은 이제 뭐 A 플러스 B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단순히 C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뭐가 딱 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리도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거기가 딱 되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정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식이. 그렇죠. 네. 이건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밀리면 사는 거랑 골드 크로스 나면 사는 거랑. 이게 저도 예. 딱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어찌 보면 반대로 들으시기에 네.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때에 따라 다른데 네. 때에 따라 다른데 이게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부분 또는 네. 우리가 뭐 많이 보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네. 대중들이 다 보잖아요. 예. 모두가 바라보다 보니까 네. 이게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리는 경우에는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이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기보다 만약에 그 부분을 대입해 보면 골든 크로스나고 조정 시에는 확률이 높은 구간을 네. 계속 바뀌겠지만 네. 그걸 찾아보시는 게 방법. 그렇죠. 예. 예. 답이 없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죄송하다라고. 아니 네. 근데 그 진짜 정답이에요. 네. 만약 이게 정답이었으면은 주식 누구나 손쉽게 다 하죠. 그 네, 공식만 네. 알고 있게 네,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책이 시중에서 딱 한 권이면 돼요. 네, 누가 이거 공식인데 뭐 이거만 달달 외우고 주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기준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밀리기 시작했을 때 그 지지권에서 주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이게 지지권이다. 이제 살 때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분봉보험입니다. 네네. 분봉보험에서 그거 여기서 이 주가의 의도 살려는 세력들이 많은지 아니면 이거 했다가 그냥 무너뜨리는지 하는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분봉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초봉도 봤어요. 초봉. 네, 초봉도 쫙 줄여놓게 되면 막 이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 초봉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 근데 하나 단점은 PC가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아, 네네. 한 세 종목 하다 보니까 쭉 하다 갑자기 그 파란 선, 네,
빡 뜨고 네. 이래 버려가지고 음. 아 이건 무리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분봉은 이제 한 3개 정도만 보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걸 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지지하는구나. 음. 아니면 이게 아유 지지가 못하고 밀리겠구나 하는 답들을 찾아가면서 거기가 중요한 거는 매수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매수에 대한 그 근거죠. 그때 보면은 또 옆에 그런 거 많이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5천만 원 1억 이상 매수 들어온 종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내가 겹칩니다. 네. 이렇게 돼서 띵하고 같이 뜹니다. 그러면은 올 게 왔다. 음. 생각하면서 매매를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서 네.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 예.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